서울 강남에서도 핵심 지역인 서초구가 청년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실험에 나섰습니다. 기본소득은 코로나 재환진흥금이 지급되면서 정치,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랐죠. 서초구는 왜 이런 실험을 하려는지, 비슷한 제도를 시행 중인 경기도 이재명표 기본소득과는 어떤 점이 다른지 짚어보겠습니다. 서울시 최초로 여성 부시장을 지낸 조은희 서초구청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조은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서울시 25개 구청장 중에서 유일하게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이신데 뭐 특별히 어려우신 점 없으신가요? 아니, 왜 어려운 점이 없겠습니까? 제가 재산세 감경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지난 8월 말에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에 우리 구청장들도 다 해서 50% 감경을 하자. 네. 그렇게 해서 재산세 감경안을 안건으로 올렸는데 네. 24대 1로 부결됐어요. 네. 네. 근데 2004년도, 네. 2005년도에 똑같은 안건이 2004년도에는 20개 구에서 찬성을 했고요. 2015년도, 2015년도 14개 구가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저 빼고 다 반대예요. 네, 네. 그래서 고군분투해야 되는 현실을 절감했죠. 정치 환경에 따라서 좀 다르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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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가 정말 아쉬웠던 거는요. 네. 회의 말미에 어떤 구청장께서 앞으로 이런 안건 올릴 때는 사전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알아보고 과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안건조차 상정하지 말자고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민주주의냐, 네. 구청장 협의회가 왜 있냐.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안타까웠습니다. 네. 뭐 재산세는 조금 이따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요. 우선 네네. 이 상당히 관심이 많았는데요. 네네. 조은희 청장님께서 이 청년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한 그 실험을 제안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이런 실험을 하려는 건가요? 네. 지금 앵커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기본소득이 멀리 있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우리 주변에 확 다가왔습니다. 네. 네, 지금 여권에서도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기본소득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네. 네, 기본소득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 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게 탁상 공론이 아니고 과학적으로 냉철하게 사전 검증해서 이게 필요한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저는 이제 정책은 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은 우리가 과학이다. 과학이죠. 네, 우리가 코로나 백신 신약을 만들 때 임상 실험 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정부 재정이 아주 많이 투입되는 사업도 사전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렇죠. 이게 실시할 만하는지 네. 미리 검증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기본소득을 만약에 실시하면 전 국민에게 30만 원 드릴 경우에는 180조, 네. 또 50만 원 드릴 경우에는 300조가 넘게 나옵니다. 이렇게 수백조가 들어가는 정책을 주먹국으로 감으로 하면 예산 낭비, 또 시행착오를 막을 수가 없다. 네. 급할수록 돌아가자. 이런 점에서 사회정책 실험을 하게 된 거고요. 네, 네. 그다음에 또 저는 이제 이 문재인 정부가 지난 3년간 예비 타당성 조사 없이 진행한 사업이 60개 사업에 77조나 돼요. 더 늘었습니다. 예산을 예비 타당성 네. 조사 없이 쓰는 그 프로젝트가 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네, 77조나 늘어났죠. 네. 근데 이 국민의 피땀 흘린 세금을 검증 없이 쓰면 사업이 실패하면 누가 책임지냐. 네. 결국 국민 부담 아니냐. 우리가 IMF도 겪었는데 네. 그런 차원에서 이 기본소득을 해야 된다면 가장 시급한 계층은 청년이다. 네. 그래서 청년에게 주는 게 도움이 되는지 실험해보자. 네. 이런 의도입니다. 네. 근데 그렇게 중요한 실험이라면 서초구 네. 한 곳에만이 아니라 네.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실험을 해봐야 될 텐데 서초구가 선도적으로 실험을 하게 되는 셈이군요. 어떻게 그렇죠. 하실 작정입니까? 실험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구체적으로? 우선은 청년 만 24세에서 만 네. 29세까지
청년 1,000명을 무작위로 뽑습니다. 무작위로. 네. 네, 이게 직업이 그래서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이. 예, 예, 네. 관계없이 해야지 이 검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300명은 1인 가구 생계급여에 준하는 월 52만 원을 드리고 네. 나머지 700분은 그냥 흔히 조사할 때 통상적인 참여 수당을 실비로 드립니다. 네. 네. 그래서 2년간 아주 장기적으로 추적 비교를 하죠. 고용과 구직 활동, 창의적인 활동에 도움이 되는지, 연애, 결혼 등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온라인 조사를 하고 또 FGI 심층 면접을 통해 살펴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세계 최초로 우리는 이제 IT 기반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본소득 모니터링 앱도 개발해서 꼼꼼하게 변화 추이를 볼 예정입니다. 네. 그런 여러 가지 개인의 변화를 알아보는데 월 네. 52만 원이면 어떤 그런 의미 있는 변화를 볼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으신 거군요. 네,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해 보면요. 52만 원이 이제 최저 생계 급여거든요. 네. 이 정도는 줘야지 정책에 효과가 있다. 검증해 볼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왜 청년이냐 이렇게 할 때 네. 몇 청년인가요? 저는 우리 지금 기본소득을 논의해 보면 청년부터 해야 된다. 우리 국가가 위기다. 그런데 청년들이 가장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네. 네, 청년들이 단군 일의 최대의 스펙을 쌓고 노력하고 졸업을 하고 나지만 졸업하고 나면 바로 절벽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거든요. 네. 이제 실업 체감률이 지난 6월에 보면 26.8%로 역대 최고치고요. 네. 어느 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학 졸업생 절반 이상이 취업을 못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죽하면 결혼도 출산도 다 포기하는 M4 세대냐. 네. 그래서 이 위기는 청년의 잘못이 아닙니다. 기성세대 잘못이죠. 네. 그래서 제도권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서 졸업해봐도 사회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재상과 미스매칭이 되니까 취업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이제는 알바도 잘 못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청년의 고민을 어떻게 덜어줄 건가, 청년에게 어떻게 우리도 청년에게 내 편에 있다는 것을 알려줄 건가, 네. 그런 걸 고민하던 차에 저희 서초구는 뭐 블록체인 칼리지, AI 칼리지, 뭐 1인 영상 크리에이터 과정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을 하고 있는데요. 네. 공모하자마자 바로 300명이 마감돼요. 그리고 네. 정말 눈이 초롱초롱해서 이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교육 생태계를 좀 바꿔주면서 이 기본소득을 청년부터 하는 걸 한번 실험해보면 어떻겠냐. 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서초구청에서 이 기본소득 실험을 한다니까 언론에 굉장히 주목을 받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도 2016년부터 만 24세 그 청년들에게 뭐 연간 100만 원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이미 실시하고 있다고 그래요. 청장님은 그렇죠. 그 경기도 기본소득에 대해서 뭐 정책 효과에 대한 검증 없이 시행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제가 경기도 기본소득, 청년 기본소득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네. 긴즈버그 전 미국 돌아가신 대법관의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네. 상대의 생각을 공격하지 사람을 공격하지는 않는다. 네. 그래서 이 지사님 개인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네. 이 기본 소득에 대해서 하는 방식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재명 도지사님께서는 2016년 성남시장 시절 때 청년 배당을 하셨어요. 네. 그걸 시작해서 경기도에서도 청년 기본소득을 하고 계신데 네. 만 24세 청년만 대상으로 분기별 25만 원씩 1년에 4번. 이게 과연 청년들의 생산적 활동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사전에 과학적 검증을 한 번이라도 하셨는지 네. 제대로 하셨는지 여쭈고 싶어요. 지금 정책 검증 없이 실행부터 한 거죠. 네. 청년 15만 명에게
1,500억 원을 현금 지원한대요. 연간 예산이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거는 매년 1,500억 원이 들어가는 대형 사업을 네. 예비 타당성 조사도 없이 그냥 한 것이죠. 근데 이렇게 실행한 과학적 검증 없이 주먹국으로 실행한 정책이 실패를 했을 때 이미 네. 집행된 막대한 예산을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 검증 없이 이런 정책을 선심성 정책을 썼다. 뭐 이런 얘기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면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나라 빚은 우리 미래 세대 청년들이 떠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이라도 사전 검증을 해보시고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 만 24세 특정 연령층만을 대상으로 하고 네. 또 남녀의 사회 진출 시기가 다른 것도 감안하지 않고 네. 또 한 달에 83,000원에 불과한 이 네. 기본소득 금액이 네. 너무 작다. 네. 그리고 대조 직전이 사전에도 없었기 때문에 네. 사후에라도 정책 효과를 실증해내기 어렵다. 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처음에 말씀하신 이 재산세 50% 경감, 네. 뭐 다른 구청장들이 반대했다고 하는데 혹시 네. 뭐 지방세법과 충돌이 없거나 뭐 큰 문제는 없습니까? 시행하는데 지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1가구 1주택 실소유자분들은 투기 목적이 아니잖아요. 네. 이제 정부가 1가구 1주택자들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저는 챙겨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방세법 111조 3항에 의하면은 구청장은 재해 등의 상황이 있을 때 재산세를 50%까지 감면할 수 있다. 이런 네. 법적 조항이 있고요. 어제 진영 행안부 장관께서 국감에서 네. 권영세 의원이 질문하셨을 때 답을 그거는 자치구의 재량 사항이다라고 네. 답을 해주셨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내년 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도전하실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포부가 뭔가요? 그런 계획을 굳히셨나요? 저는 이제 내년 서울시장 선거는 굉장히 철학의 교체가 필요하다. 개인의 교체가 아니라 철학의 교체가 필요하다. 네. 그동안 10년 동안 정체된 서울시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누가 후보가 되든 우리 국민의힘 후보가 서울시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네. 저 개인적으로는 서울시 부시장도 지냈고 지금 현재 유일한 야당 구청장으로 네. 서울 현장에서 경험이 10년이니까 네. 뭐 시키면 야무지게 잘할 거다 이런 기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네. 저도 만일 된다면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네. 10년의 서울 행정 현장 경험이 큰 밑바탕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군요. 네, 네.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네.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